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커피 관장의 장점과 Q&A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듯해서 최근에는 사실 이 주제를 잘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 관장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커피 관장의 효능에 대해서 다시 알려달라는 문의가 최근 들어서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커피 관장과 관련한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본 장단점을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관장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딜런 에반스 의학 전문 기자가 작성한 커피 관장은 안전할까요? 라는 제목의 건강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이 커피 관장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린다 아이작스 의학 박사는 2021년 발표한 논문에서 커피 관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커피 관장은 수세대에 걸쳐서 임상이들에 의해 효과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요법이었지만 공정한 실험 없이 단순히 돌팔이 혹은 사기라는 비난만으로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담당했던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은 커피 관장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커피 관장은 실제로 두통, 피로, 근육통, 암 통증, 인지장애를 개선시켜주는데 추가로 20세기 후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 관장이 간과 담낭에서 담즙의 흐름을 증가시켰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린다 박사는 이 커피 관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만약 암 환자라면 하루 2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도 이 커피 관장은 암 환우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해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져서 운동을 할 때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 번 해도 상관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본인께서 커피 관장을 했을 때 뭐 별다른 통증이나 부작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2번 이상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커피 관장을 고안한 미국의 막스 거슨 박사는 암 환자나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하루 4회 이상 커피 관장을 권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나온 커피 관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른 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클리블랜드 클리닉 가르그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커피 관장을 하면 첫 번째,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두 번째, 대장염 및 감염을 경험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잘라서 말했는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커피 관장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면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커피물의 온도를 잘 맞춰야 하는 것, 두 번째 위생을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는 38도인데요. 굳이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을 물에 넣었을 때 살짝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미온수 정도면 적당합니다. 만약 감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너무 뜨거운 온도를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약한 대장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대장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커피 관장 후에 관장기와 노즐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말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화장실이 건조하면 상관이 없는데 샤워 후에 이렇게 수증기로 인해서 습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습기로 인해서 세균 번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커피 관장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던 린다 아이작스 박사도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대장염이나 기타 심각한 대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또 심장, 신장, 간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커피 관장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루를 달거나 장내 출혈이 있는 경우 또 항암을 해서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장내 보호막이 무너진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몸이 회복하기까지 시도하시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관장을 하시면 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많은 이점을 챙기실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커피 관장에 대해 준비하면서 외국에서 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 전문 기자의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그 의학 전문 기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큰 병원에서는 커피 관장에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또 몸을 망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항암을 할 때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을 때까지 이 독한 항암제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투여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몸에 맞는 항암제를 찾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환자보다는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항암제까지 처방하면서 이 임상시험 자료를 쌓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들이 배우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역, 그리고 제약사는 환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방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취재하면서 이러한 의학계의 카르텔에 대해 느낀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의학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 없죠.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중에 이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도 실제로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담즙의 흐름을 개선시켜서 활성산소를 포함한 이 몸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커피 관장은 결론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된 치료 방법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을 올려주고 체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이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 관장을 시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내 몸 상태를 고려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이 있었죠. 커피물의 온도는 38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맞추는 것과 또 관장 기구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바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